안녕하세요. 요양맨의 모닝 브리핑입니다. 주요 종목 움직임과 매크로 상황 요약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산 AI죠. 딥시크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미국에서. 뭐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었고, 그 여파로 월요일 미국 주식이 AI 관련된 빅텍줄 위주로 엄청나게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서 저는 제일 먼저 이 만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만화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식을 샀어요. 사고서 난 이거 정말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리얼리 엑셀 이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엑셀, 그게 이제 셀로 바뀌죠. 어느 순간에 셀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에는 패닉셀이 된다라는 좀 주식시장의 어떤 그 심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원리를 설명한 만화인데요. 어저께 딱 이렇지 않았나 싶어요. 딥시크라는 말이 나와서 그 딥시크가 딥싱크로 바뀌고 딥싱크가 점점 커져서 딥싱크까지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 과하게 표현을 하면은 좀 호들갑이 좀 과한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소리가 있었죠. 과거에 1950년대인가요? 그 러시아에서 미국을 앞서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스푸트니크 1호라는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었죠. 그때 뭐 미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미국이 우주 개발에 있어서 그때 당시는 러시아였죠. 러시아보다 뒤처졌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 신문하고 비슷한 그런 신문의 기사들이 월요일 날 아주 월가나 미국 전역을 도배를 했었죠. 그래서 중국산 AI가 미국의 빅텍들을 일깨웠다. 거의 뭐 비슷한 그런 느낌. 스푸트니크 1호, 그 다음에 딥시크. 이게 묘하게 오버랩되는 그런 하루였고 분위기가 신문상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딥시크가 결국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이 돈을 엄청나게 적게 쓰면서도 엄청나게 돈을 갖다 쏟아부은 빅텍의 인공지능과 성능이 매우 비슷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뛰어넘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놀랬던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X에서 활동하는 프레다 두안이라는 분이 잘 정리해서 그것을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딥시크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자기네들은 훈련 비용으로 6밀리언 달러만 썼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메타의 라마를 예시를 들었는데 80밀리언 US 달러를 썼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비용 자체로 자기네들이 7%뿐이 안 들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레다 두안이라는 분께서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검증을 한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370억 개 매개 변수를 써서 14.8조 토큰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고, 라마 같은 경우는 405 빌리언을 써서 15 토큰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4.8이나 15나 비슷한데 활성화된 활성 매개 변수는 37 빌리언, 여기는 405 빌리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계산할 때는 실제로 한 9%가 들었다. 그래서 이 계산이 너무 허무맹랑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조사를 한 표입니다. 딥시크에서 얘기하는 비용에는 공식 교육 비용만 포함됐다라는 것이고, 아키텍처나 알고리즘 또는 데이터, R&D 비용 등은 이제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인건비라든지 재반 경비가 싸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경쟁사보다는 50% 정도뿐이 비용이 안 들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얘기고요. 모든 연구실에서 교육 비용을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데이터 비용 포함한 실험이 교육 실행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비용 구분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600만 달러 들었다는 교육 비용이 사실은 메타에서는 80만 빌리언이라는 거에 비해서 1대1로 비교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딥시크는 약 5억 달러의 자본 지출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만 대의 A100과 한 3,000대 정도의 H100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저사양 모델이잖아요. 이것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하지만 이것도 미국의 최고의 연구실보다 훨씬 적지만 600만 달러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 타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딥시크의 이런 추론 비용에서 단계적 하락을 막 해제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단계로 퀀텀 점프를 했다라는 이야기겠죠. 더 빠르고 저렴하고 적절한 품질을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와 개발자가 기다려왔던 순간이다. 지금까지는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빅텍 아니면은 사실 쳐다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야였는데, 딥시크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를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좋고 효율적인 AI 모델이 출현됐다라는 의미고, 이는 AI 스토리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AI 슈퍼 사이클의 큰 추진력을 받는 그런 동력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딥시크의 오픈 소스에 대한 승리이며 전체 생태계 효율성을 가져다 줄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폐쇄형 소스 LLM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오픈 AI 같은 돈이 많이 들지만 폐쇄형의 인공지능보다는 딥시크처럼 돈이 적게 들고 하지만 그거를 모두한테 오픈하는 오픈소스 모델이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또한 이 시점에서 딥시크는 회사 자체 이상으로 의미가 있다. 이것은 회사에서 좀 더 나은 제품을 발표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새로운 개념이 증명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인정은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국산 저가 모델인 딥시크가 난다긴다 하는 오픈 AI의 버금가는, 또는 일정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성능이 좋은 이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시장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 이제 AI의 모멘텀이 꺾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각에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야, 이거는 연못에 매기를 풀어놓은 효과가 될 것이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딥시크가 발표되자마자 트럼프는 중국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소식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회사에서 딥시크 AI를 출시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기존의 빅텍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결국은 이 사건을 긍정적인 발전이 되는 어떤 순간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돈을 수십억 달러 이렇게 많이 쓰는 것 대신 돈은 좀 덜 쓰고 동일한 효과를 내는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믿는다, 트럼프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것은 뭐 제 생각이니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AI 스토리는 더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인 AI가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AI 스토리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지금까지는 없었던 단어가 키워드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바로 가성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까지는 어떤 경쟁을 함에 있어서 경쟁의 그 변수가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누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누가 더 많은 비싼 엔비디아 칩들을 구매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지, 그거에 따라서 성능이 좋은 AI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딥시크가 꼭 그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 이그젬플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가 더 싼, 효율은 뭐 같은 가성비 측면에서의 경쟁이 점점 뜨거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가성비라는 키워드의 수혜주는 누구일까?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시장의 90%를 엔비디아가 독점을 해서 엔비디아의 칩을 사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지 않으면 LLM 자체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인가 AMD의 그 어닝 발표에서 딥시크에 자기네 그 칩셋을 공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1년 전 사건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됐고요. 혹시나 좀 더 싼 AMD나 아니면은 저렴한 하지만 성능은 괜찮은 그런 하드웨어 부분이 대타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테크 중소기업 중에 스타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딥시크라는 중국 회사가 기존의 중국의 텐센트나 뭐 바이두나 이렇게 거대 기업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숨겨진 그런 회사였잖아요. 이런 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어프로치를 통해서 오픈소스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스타 탄생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걸 잘 찾아낼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은 투자의 계기가 될 것이겠죠. 네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단기적으로는 AI 하드웨어의 지용도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시장의 90%를 엔비디아 혼자 독식을 했었죠. 그러면 엔비디아 말고는 다른 솔루션은 없나?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시장에 던져질 것이고요. 아, 저도 돼요. 저도 돼요. 라는 제2의 또는 제3의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하드웨어 쪽 AI 관련된 그 반도체 업체들 통해서 뜨는 기업이 생길 수 있고 지는 기업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모멘텀의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당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미 대규모 투자를 한 빅텍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잖아요. 그 실적 발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실적이 잘 나왔다라면은 과잉 투자의 우려를 이겨내고 지금 떨어진 어떤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거봐, 투자는 많이 했지만 그거 이상으로 우리 돈도 많이 벌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될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 플러스 이제 AI 거품론이 한동안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빅텍들의 이번 실적 발표가 지난 분기 발표보다 몇 배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만화를 갖고 왔는데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만화와 이 만화가 사실은 한 세트죠. 패닉셀이 일어난 그 가운데 여기 막 셀 그러잖아요. 패닉셀이 일어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에이 이제 나는 그만할 거야. 그래서 굿바이라고 맺혔죠. 그랬더니 굿바이 바이 이렇게 되는 또 이제 심리적으로 주식시장은 움직인다. 그런 의미의 이제 만화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혹시라도 월요일날 주가 하락으로 좀 마음 고생이 심하신 분들이 있으면 화이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